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박칠연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 관공서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주로 컴퓨터 교육해서 컴퓨터 기초, 또 인터넷,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포토샵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었고요. 경력은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제 5번의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스마트폰 외관과 기본 기능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와이파이와 또 데이터의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어플을 사용하실 텐데 그때 설치하고 삭제하는 방법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카메라 기능,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카카오톡, 이렇게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스마트폰 외관과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스마트폰 외관과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스마트폰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이상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선진국들에서는 76%인데 반해서 저희는 지금 20%나 훨씬 웃도는 거의 모든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살펴볼게요. 스마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똑똑한, 영리한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는 거의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전에 사용했던 폰들, 흔히 폴더폰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 폰들은 명칭이 피처폰이라고 합니다. 피처의 뜻은 뭘까요? 피처의 뜻은 바보,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폰들이 왜 바보가 되었냐면,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면서 손안의 PC,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손쉽게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피처폰이라는 용어가 나중에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폰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스마트폰 개념 익혔고, 그 이동통신 기술의 세대 구분.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몇 세대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5G죠. 그래서 그 5G가 되는데 그 G는 제너레이션에서 세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세대는 지금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먼저 1세대를 볼게요. 1세대는 예전에 핸드폰의 기능, 전화의 기능만을 사용했던 폰이죠. 그래서 음성 통화만 가능했던 이제 세대가 되는데 그 세대에서도 처음에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죠. 내가 전화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는데 그렇게만 사용해도 굉장히 기뻐하고 놀랄 만한 그런 세대였었죠. 전화만 됐었죠. 그리고 이제는 2세대. 2세대에서는 전화 외에 문자 메시지까지도 가능하게 된 그런 세대가 바로 2세대, 2G 세대죠. 2G폰. 그리고 이제 3세대가 되었는데 이때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가 2세대보다 2배에서 10배가 빠를 정도로 훨씬 기능이 향상이 되었어요. 지금 5G인데도, 그죠? 지금하고 비교하면 훨씬 늘어내도, 그래도 훨씬 그때는, 제3세대 때는, 와, 정말 편리하다, 정말 좋은 세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4세대, 4G가 되죠. 이때 LTE가 되면서 최대 속도가 이렇게 점점 12배까지 빠른 속도가 되었고, 지금은 5G 세대가 되어서
4G보다 10배나 훨씬 더 빨라지고 다른 여러 기기들에도 함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IoT,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모든 전기 가전 제품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훨씬 편리한 세대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편리한 세대가 되어질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의 외관을 살펴볼 텐데 앞면과 뒷면이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앞면을 살펴보시면 저 위쪽에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맨 끝쪽에 있는 거는 이제 카메라 렌즈. 그래서 셀프 촬영용에서 셀카라고 하죠. 셀프 카메라. 본인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렌즈가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 찍으실 때 화면을 보시고 터치를 하시게 되면 부자연스럽고 눈이 또 가운데로 몰리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니까 꼭 사진 찍으실 때는 저 위쪽에 있는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시면서 터치하셔서 사진을 찍어주셔야 훨씬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스피커 통화용 소리가 나오도록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귀에다 대고 통화를 하지 않으셔도 생생한 깨끗한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졌고, 또 LED 서비스가 되어져서 알림 기능이 나와서 거기에서 새로운 알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어보시지 않아도 새로운 알림이 있구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진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보시면 이제 버튼을 직접 누르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보통은 오른쪽 위쪽에 전원 버튼이 있죠. 전원 버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고,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할 때 음량 조절 버튼을 이용하시면 위쪽은 소리를 점점 크게 하고 아래쪽은 소리를 점점 작게 하고, 점점 작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진동이 되겠죠. 진동 모드.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하단에서 보시면 버튼이 3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버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운데 있는 버튼을 먼저 보시면 홈 버튼이에요. 그래서 버튼 형식으로 요즘에 되어져 있지 않은 폰들도 많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은 홈 버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앱들을 사용하시다가 홈 화면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홈 버튼을 터치하시면 어느 화면에 있던지 항상 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시고, 오른쪽에 화살표가 구부러져 있는 표시가 바로 취소 버튼이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화면을 닫으시는, 마치 컴퓨터에서 X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닫아지는 이제 그런 기능처럼 홈 버튼 옆에 있는 취소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저 취소 버튼은 삼성 기종들은 저렇게 홈 버튼 기준해서 오른쪽에 있고 LG는 왼쪽에 있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홈 버튼 기준해서 왼쪽에 메뉴 버튼이라고 있는데, 저거는 예전에 사용했던 폰들의 기종들의 왼쪽에 이제 메뉴 버튼이 있으시고, 요즘에 나오는 기능들에서는 거기에서 최근 사용 앱 해서 여러분이 어떤 앱들을 최근에 사용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최근에 사용했던 앱들을 바로바로 터치하셔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 이제 내가 사용을 하지 않겠다 하실 경우에는 모두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면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스마트폰 외관 앞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면을 보시면 뒤쪽에도 스피커와 또 카메라 렌즈가 있어서 다른 사물이나 또 인물들을 우리가 직접 찍어줄 수도 있고요. 전원 버튼이 저기 뒤쪽에서 보면 나와 있죠, 왼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USB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고, 예전에는 DMB 안테나가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DMB를 보실 때 꼭 이어폰을
설치하셔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변경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가 직접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외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게요. 스마트폰에서 오른쪽 위에 버튼이 있죠. 이게 전원 버튼이었죠. 이 전원 버튼은 사용하실 때 잠겨져 있을 때 켜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도 되고요. 또 전원 버튼은 오랫동안 오래 누르시라는 거는 예전에는 3초였는데 요즘에는 2초 정도, 2초 이상 길게 누르고 계시면 숨겨져 있던 기능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원을 끄고 첫 번째 전원 끄는 거, 또 다시 시작 재부팅하는 거죠. 스마트폰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다시 켜야 할 경우에 다시 시작을 누르시면 되시고, 또 아래쪽에 긴급 모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 버튼의 기능이시고, 또 왼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길게 하나로 되어진 기종도 있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기종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버튼을 위쪽 거를 길게 천천히 누르시면 점점점 소리가 크게 되고 아래쪽 거는 점점 작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 거 길게 계속 누르다 보시면 진동으로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에서 더 위쪽에 보시면 까만색 테두리 있는 부분에 그 점 구멍이 뚫려져 있는 부분, 점처럼 되어진 부분이 우리가 지금 소리도 스피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셀프 카메라 찍으실 때도 거기 화면을 보시면서 사진을 찍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화면에서 맨 하단에서 보시면 첫 번째 맨 끝에 있는 삼각형 꺽쇠 표시로 되어져 있는 게 취소 버튼,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기도 하고 혹은 화살표가 구부러져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방금 사용했던 화면을 닫으실 때, 그리고 가운데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 홈으로 아예 버튼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져 있는 거는 홈 버튼이 되겠죠. 다른 앱들을 사용하시다가 홈 화면으로 되돌아오고 싶으실 때 누르시는 게 홈 버튼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맨 끝에 왼쪽에 끝에 있는 건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최근 사용했던 앱들이 나오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방금 사용했던 앱들을 찾아보고 싶으실 때 거기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거나 필요 없을 때 모두 지우기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스마트폰 앞면이시고 뒷면도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있어서 나 외에 다른 사물들을 찍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외관을 살펴보셨고, 자, 이제 그럼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게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스마트폰은 손 안의 PC라고 했죠. 그래서 컴퓨터와 사용 방법들이 많이 비슷한데, 컴퓨터에서 사용했었던 마우스의 기능을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컴퓨터를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마우스 사용하실 때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는 거, 또 더블 클릭하는 거,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하는 거, 그렇게 있었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터치를 하실 때 한번 살짝 누를 때 있고, 길게 누를 때가 있고, 더블 클릭처럼 똑똑 눌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한 가지씩 방법을 좀 살펴보실게요. 자, 터치가 나오죠. 터치는 스마트폰에서 지금 터치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터치는 내가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때 하시는 건데 살짝만 누르셔도 잘 되죠. 요즘에는 터치감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눌려질 정도로 터치감이 좋으니까 살짝 눌러주시고, 주의하실 점은 여성분들이 네일을 해서 예쁘게 손톱을 길러서 톡톡톡톡 소리를 내면서 하면은 잘 터치가 안 돼요. 반드시 피부로 살 부분으로 터치를 해주셔야지 잘 되시니까 주의하셔야 되시고, 또 손가락이 너무 차갑거나 할 경우에는 잘 인식을 못하니까 여름에
차가운 음료수를 들고 있다가 한참 들고 있다가 터치하시면 잘 안 들 수도 있으니까 그때만 주의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터치해서 살짝살짝 사용하시는 거고 그 옆쪽에 있는 길게 터치는 2초 정도 길게 눌러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과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현재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능들, 숨겨져 있는 하위 기능들을 나타내게 할 때 길게 터치해서 제자리에서 길게 터치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시는데 저건 마찬가지로 홈 화면에서 길게 누를 때 하고 해당 앱에서 또 눌렀을 때 길게 눌렀을 때 하고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하위 기능들이 나오니까 주의하셔서 하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또 드래그. 그래서 보통 사진 같은 경우에 화면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인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또 혹은 이쪽 화면에서 저쪽 화면으로 밀어서 사용하실 때 드래그 누르신 채로 살짝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서 사용하시는 게 이제 드래그가 되시고 또 그 옆쪽에 보시면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죠.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신다거나 너무 커서 좀 줄여야 된다거나 하실 때 그래서 저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신데 제자리에서 톡톡 누르시면 한 번만 확대가 되고 또 제자리에서 톡톡 누르시게 되면은 한 번만 축소가 돼요.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크기로 크게 확대를 한다거나 축소를 할 때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제자리에서 오므렸다가 펼쳤다가 하시게 되면 여러 번 확대하고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톡톡 누르는 거는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신 거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하실 경우에는 여러 번, 물론 최대치와 최소값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화면을 크게 하고 작게 해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오늘 스마트폰 외관과 또 기본 기능 그리고 기본 조작 방법까지 익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도 많이 있으실 텐데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시면 곧 많이 사용해 보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